자, 그럼 챕터 2자 나와 있는 하자 담보 책임의 장기수행 계획 중에서 먼저 하자 담보 책임 관련 01번의 지문. 01 하자 담보 책임 1번부터 쭉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서 1번하고 2번 봐주시고요. 3번도 잠깐 볼까요? 3번도 이제 보시면 일단 담보 책임은 뭐 3번의 박스에 들어있는 기업과 니은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따라 이 기업과 니은의 기산점으로부터 사업주체가 이 담보에 관한 책임을 지는데, 자, 기업번 잠깐 볼까요? 간단히.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양가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자, 공용 부분이면 니은번에 가보면 여기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1부터 기산을 해서 동그라미 3번에 지금 나와 있는 두 번째 줄에 10년의 범위에서 관련 담보 책임을 집니다라고 해서 문항 3번은 담보에 관한 기산점 하나 잠깐 확인해 두시고요. 밑에 있는 박스는 뭐 참조들 한번 봐주시고 2번에 하자 보수 등에 한번 볼까요? 2번에 하자 보수 등. 2번에 지금 하자 보수 등이다 해서 나와 있는 지문 잠깐 이제 보시면 하자 보수 등에 자, 그와 같은 지금 전유 공용 부분에 따라 그와 같은 기산점 최대 몇 년 동안 사업주체가 지금 담보에 관한 책임을 지면 최대 10년이죠. 그래서 하자 보수는 최대 사업주체가 이 기산점 최대 몇 년 이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담보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라고 해서 하자 보수 등 해서 2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2번에 동그라미 1번은 그 하자 보수 청구권자에 관한 부분에 기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문항에 이제 가보시면 1번에 사업주체는 담보 책임 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택의 기역부터 리을까지 해당하는 자 또는 미음에 해당하는 자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현재 박스에 가면 박스 1번에 박스 잠깐 들어갔을 1번에 그 박스에 들어가면 기역에서 쪽에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에 따른 해서 이 기역에서 미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들의 청구에 최대 몇 년까지 사업자가 이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집니까? 10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기역, 입주자, 입주대비회의 관리주체, 그리고 리을의 관리단, 그리고 미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도 분양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가 담보 책임을 지는데, 그러면 그 공공임대주택은 누가 사업주 상대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사업주체 상대 하자 보수를 청구합니다. 네. 일단 현재 청구권은 총 몇 가지가 기역에서 총 5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총 기역부터 미음 중 하나 묶어서 이걸 크게 나눴을 때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자를 여기를 누구라? 여기를 입주자 대표회의 등, 입주대표회의 등. 그러면 입주대표회의 등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입주대표회의 등이라는 건 누가 포함됐다? 이제 이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자를 통칭하는 개념을 뭐라 이거를 입주대표회의 등이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문항 미음에 가면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라고 이걸 이해하면 뭐라는데 이거를 임차인 등이라. 그래서 미음은 지금 여기 임차인 등,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문의 임차인 등이란 것은 임차인의 요 등에 누가 포함됐다? 여기 임차인 대표회의가 포함된 개념이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청구권자를 크게 보면 이제 세분에서 기역에서 미음까지 물어볼 수도 있지만 혹시 지문을 입주자대표 회의 등 또는 임차인으로 줬을 때는 누구를 의미하는지만 용어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리하죠. 1번은 그런데 청구권자를 크게 소분류 5가지인데 그걸 크게 2개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기역에서 리을까지 하고 미음 나눌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러면 이 청구권자들이 이제 방금 봤던 전유 공용 부분에 따라 이 하자 보수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은 누가 하고 공용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지문이 밑에 이제 박스에 가면 하자 보수 절차 등이다. 이제 그래서 지문에 1번 입주자 대표 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은 공동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1번. 자, 그럼 2번에 가면 전유 부분과 2번에 공용 부분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전유 부분은 누가 하자 보수 청구합니까?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공용부분이면 누굽니까? 가나 다해서 입주자 대표 또는 공공임대 임차인 또는 나번의 관리주체 그리고 다번의 관리단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유하고 공용인데 공용은 지금 보신 대로 가나 다 중에 이 보수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봐두실 게 지금 지문에 가보시면 2번의 첫 번째 줄 지금 중간급 부분 이 경우 입주자는 전유 부분에 대한 청구를 관리주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유 부분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하는데 전유 부분에 대한 청구를 누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관리주체로 하여금 즉 공용 부분 청구권자의 누구로 하여금 관리주체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다? 청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해서 문항 지금 2번에 해당 전유 공용에 따라 청구에 관한 주체 하나 좀 잠깐 확인하고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이제 청구가 들어왔으면 이제 하자 보수 청구가 들어왔으면 동그라미 이제 사업전 최대 이 기간일에 청구되는 하자에 대해서 뭡니까? 하자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동그라미 3번에 하자 보수 청구입니다. 청구. 그래서 사업주는 하자 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입니다. 며칠 이내? 15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각호 사항을 밑에 나와 1, 2, 3이 포함된 명시한 계획을 입주자 대표 회의 등 임차인 등이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죠. 부분들은 중요한 건 3번 지문에 보면 여기는 하자 보수 청구 이 하자 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청구를 받는 며칠인가요? 15일 이내죠. 15일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뭡니까? 계획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하자 보수 청구로부터 며칠입니까? 15일 이내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와 같은 세 가지가 포함된 계획을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하라고 했으니까 네, 그에게 통보합니다. 네, 하나. 여기는 지금 청구받은 날 다음에 양가로 단서 한번 보실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청구받은 날 여기 양가로 단서 있죠. 양가로 단서. 그래서 청구받은 날 다음에 여기 단서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나 보수나 계획을 통보하기도 하지만 양가로 단서 가보시면 하자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주체가 며칠 이내 15일 이내 보수나 계획을 통보한다고 했을 거면 여기는 하자 진단 결과를 뭐 했다? 통보받았어요. 자, 그러면 좀 잠시 이걸 확인하겠지만 하자 진단 결과를 통보받았다. 진단 결과를 사업주체가 뭐예요?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 하자 보수 청구가 들어왔어요. 사업주체에게 요 기간 이내 하자 보수 청구가 들어왔다. 이 청구된 하자를 사업주체가 이거 살펴보니 이 청구된 하자가 이게 하자라고 들어간 걸 살펴보니까 사업주체가 그래 그건 내 잘못이야 라고 하면 15일이나 보수나 계획을 하면 되는데 자 청구된 하자를 아무리 몇 날 며칠을 머리를 감싸고 쥐어뜯고 봐도 어떻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청구권자들은 사업주체 잘못이라고 들이밀고 사업자 아니라고 밀어내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 청구받은 이 하자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이의가 있다. 이의가 있으면 뭐 하자는 거죠? 그걸 싸우지 말고 그걸 뭐 하지? 이의가 있다면 그거를 이 법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뭘 의뢰하자는 거예요? 그때 하자 진단 의뢰를 하는데 그 결과를 통보로부터 15일이라는 것은 진단 결과 누구 잘못이다? 이 하자가 사업주체 잘못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면 그때는 진단 결과를 사업주는 통보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보수나 계획을 통보한다는 것. 문항 3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4번 하나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담보 책임의 종료입니다. 담보 책임의 종료. 담보 책임의 종료라고 나와 있는데 큰 틀의 개념 이렇게 한번 정리하세요. 현재 질문에 담보 책임의 종료. 여기서 담보 책임의 종료라는 건 이 담보 책임을 종료하려면 뭐 하세요? 이와 같은 기술된 절차를 거쳐서 담보 책임을 종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라는 개념을 보시면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인가요? 7번까지. 여기서 담보 책임 종료라는 건 1번부터 7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담보 책임을 종료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사업주체가 최대 몇 년 동안 일정 이 기산점부터 최대 몇 년 동안 책임을 지다 10년. 그럼 사업주체가 책임을 져야 될 건 최대 일정 기간 최대 몇 년까지라면 10년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한 담보 책임의 종료라는 건 뭘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큰 틀에 요걸 이해하시고 들어가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담보 책임은 이와 같은 요 기산점부터 최저 담보 책임, 최대가 10년이라는 하기는 최저 그 전후 공유에 따라 기산점은 최저 몇 년부터 책임을 질 거냐. 그래서 이 기산점부터 짧게는 몇 년? 2년. 그리고 3년, 그리고 5년, 그리고 몇 년? 최대 10년까지 해서 최대 10년까지 해서 이렇게 담보 책임에 관한 종류 크게 2, 3, 5, 10년에 따른 이 해당되는 담보 책임 길이를 감별에 따라 사업주체가 책임을 질 공사 종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담보 책임 종료라는 건 이 1부터 7에 따른 절차라는 것은 담보 책임 기간 몇 년? 2년의 담보 책임이 끝나 2, 3, 5, 10년 각각 이 담보 책임이 종료할 때는 뭐 하세요? 말로 하지 말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담보 책임 종료하라는 이야기가 밑에 1번부터 지금 7번까지 쭉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뭐 다 따로 현재 하나하나 설명드린 부분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되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 몇 가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질문은 그 절차 중에 현재 이 절차 종료에 관한 절차 중에 현재 문화 5번을 보십니다. 5번. 5번은 이 1번부터 절차를 시작에 쭉 해서 마지막 5번. 5번은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다는 게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자 우리 오케이 땡큐 해서 여기다 서로 서명하고 날인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 작성에 관한 절차가 5번입니다. 5번 한번 보실까요? 5번은 사업주체와 다음 과거 구본에 따른 자는 하자 보수가 끝난 때는 공동으로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전유 부분은 누구랑 합니까? 입주자. 여기서는 하나 이렇게 2번에 무슨 법원에 대해서 공용법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유보도 문제가 발생했지만 어디도 문제가 발생했었다. 여기 공용이죠. 공용법원. 그러면 공용법원의 이제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 작성을 그러면 공용법원은 누구랑 할 겁니까? 이번에 봤더니 지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또는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또는 다음에 있죠. 그래서 공용법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또는 다음에는 여기를 좀 주의해 보시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공용법원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또는이라고 단서를 줘놨어요. 그러면 또는 누구랑 할 수 있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하고도 할 수 있지만 공용법원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또는 5분의 4 이상의 누구랑 할 수 있다. 5분의 4 이상 입주. 여기는 5분의 4 이상. 누구랑 합니까? 입주자 합니다. 그러면 이 회장하고 할 수 있지만 또는 누구랑 할 수 있다. 5분의 4 이상 입주자와 할 수 있다. 여기는 그러면 나는 회장하고 하기 싫어요. 나는 누구랑 하고 싶다. 5분의 4 입주자인데 여기는 꼭 단서가 있어요. 회장이 아닌 5분의 4 이상 입주자와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작성은 그 다음 양가로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때는 회장이 아니라 5분의 4 이상 입주자와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단서는 가보시면 양가로 입주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만 그러면 양가로 단서를 하면 회장하고 작성하는 게 누구랑 합니까? 입주자 5분의 4 이상 입주자와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5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6번 한번 6번도 봐 6번에 자 이제 구체적인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관련해서 6번으로 갑니다. 6번. 입주대표회의 회장은 공용법원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친다.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1의 절차를 거치면 2의 절차. 1번은 일단 먼저 보죠. 의견 청취를 위해서 다음 항목의 사항, 이때 나오는 가나 다에 따른 세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고 단지 안에 게시판에 며칠 이상 게시합니까?
20일 이상 게시하고요. 그 다음 무슨 절차를 거치며 그래서 현재 보시는데 1번의 절차를 거치고 어디로 2번의 절차를 거치면 이제 담보책임 종료 절차가 마무리하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1의 절차를 거치 2로 넘어가면 이제 담보책임 종료 확인의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는 1의 절차를 거치고 어디로 2로 넘어가려니까 잠깐 수도비에요. 수도비입니다. 누가 수도비를 걸었다? 지문에 6번에 가보시면 6번에 두 번째 줄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입주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대표회의는 뭘 할 수 없다? 담보책임 종료 의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억 1번의 절차를 고 2번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누가 전체 입주자 얼마 5분의 1에서 2를 제기하면 그때는 의결할 수 있다. 의결할 수 없다는 거죠. 전체 입주자 5분의 1이라는 건 상당히 20% 이상이다 보니까 전체 입주자라고 봤을 때 상당히 어떤 요건을 갖춰서 돌아왔을 때 여기는 5분의 1이라는 건 상당히 요건이 좀 지금 5분의 이상 입주자 동의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어떤 이 하자 관련 종료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전체 입주자 얼마인가? 전체 입주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는 의결할 수 있다, 의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5번에 지금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 확인 관련해서 이 단서, 이 양가로 단서에 해당한다면 전 입주자 얼마인가요? 5분의 4 이상 입주자가 입주자와 하는 경우하고 그리고 이 의결할 수 없는 건 전체 입주자 얼마가 반대한 5분의 1 이상에 반대한다면 그때는 입주대표에 의결할 수 있다,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하고 6번 거기에서 물론 숫자도 중요하면 특히 여기 숫자는 요 양가로 단서, 이 단서죠. 여기는 요 단서에 따른 지문까지 하나 거기에서 하나 정리해 봐두실까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와 같은 지문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가보시면 박스를 벗어나 밑에 이제 가보시면 내력구조부 안전진단이다 그래서 1번 일단 취지 일단 볼까 1번 봅니다. 시당군수구청장은 공동체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 해당된 기관 또는 단체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총 몇 개냐면 5개 기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뭘 의뢰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선 이걸 좀 따로 가기보다 기관에 관한 구분을 구분하실 때는 이제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지문은 현재 나와 있는 내력구조부의 안전진단. 지문은 지금 보면 내력구조부의 안전진단은 그와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뭘 의뢰합니까? 안전진단 의뢰하면 일단 하나 비용까지 마무리해 볼까요? 비용은 일단 안전진단은 이 법에 따른 지금 1부터 5에 따른 안전진단 기관을 의뢰합니다. 했을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체가. 그 다만 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외에 있다면 그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체가 아닌 그자. 원인 제공자가 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겠다 해서 안전진단 하나 확인하고요. 이 관련 기관은 현재 기관 의뢰하는 이 지문하고 기관명하고 비용 부담과 관련했을 때 여기는 교재 234를 잠깐 234를 가보십니다. 234페이지를 잠깐 넘어가시면 지금 지문문은 11번 하자 진단 및 감정 보실까요? 하자 진단 및 감정이에요. 일단 따로 하나 빼서 하자 진단이란 건 무엇이고 그리고 감정이란 건 무엇이냐. 그래서 하자 진단 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이 청구로부터 이 기간 이내에 청구로부터 15일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여기도 하자 진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자 진단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게 청구되는 하자 사업주체가 뭐가 있다? 이의가 있다. 그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다투지 말자. 그걸 뭐 하더라? 이 법에 따라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그 책임 유무를 가린 게 뭐더라? 하자 진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문에 지금 11번에 동그라미 1번 잠깐 1번에 1번은 사업주체 등은 입주대표 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의 하자 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대통령령을 정한 안전진단 기관의 보수 책임이 있는 하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하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목적은 일에 따라 목적에 따라 이 경우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네, 1번. 2번이 지금 2번이 감정인데 그럼 감정은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 걸 어떤 경우에 감정을 실시합니까?
여긴 사유가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밑에 이제 2번에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 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사유는 네 가지죠. 박스에 들어가 봤더니 기억에 하자 진단 결과에 대해 다투는 사건. 자, 하자 진단 의뢰했죠. 보니까 이 진단 결과가 누가 나와 잘못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 주체 잘못이라고 나왔으면 사업 주체 나는 그래도 인정을 못 하겠다. 왜? 진단 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다라고 서로가 더 다툴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이 진단 결과에 다툼이 발생했다면 그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뭘 받아보자는 거죠. 감정을 받아보자. 하나, 사유 중에 하나가 기억, 니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하자 감정을 요청하는 사건이라면 세 번째는 하자 원인이 불분명한 사건이라면 그리고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하자 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이라면 그래서 하자 감정은 사유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중에 하나,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 기관에 의뢰해서 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 하자 진단 감정에 관한 어떤 사유를 정리했던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 뭐예요? 기관은 어느 기관에 하자 진단 감정을 의뢰할 거냐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에 가보시면 1번 하자 진단 의뢰 기관 몇 개가 있다? 1부터 6개 기관 중 하나의 하자 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2번 하자 감정은 밑에 이제 가보니까 2번에 1부터 5에 해당되는 기관 중에 하나의 기관에 뭘 의뢰합니까? 하자 감정 의뢰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먼저 여기 이 지금 크게 세 가지요. 안전진단, 하자진단, 감정결과 여러분 이 기관은 서로 혹시 여러분이 기관을 이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관은 위치가 혹시 서로 바뀌었을 때 이 기관의 위치가 맞는 것도 한번 구분할 필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진단, 하자진단, 감정 관련 기관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지문 하나만 좀 보완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번에 지금 하자 감정 기관에 대해서 다만 같은 하자건에 대하여 하자 진단을 먼저 받은 경우 그 기관은 하자 감정 기관이 될 수 없다고 지금 표현해 놨는데 여기는 이제 법령 지문 그때 좀 약간은 법령 지문 그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방금 봤던 그 하자 감정 관련 기관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읽어봤던 그 지문 중에 그건 이렇게 하나 볼까요? 이 하자 감정 기관 하자 감정 기관 중에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다만에 따른 동그라미 2번에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자 진단 기관 중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자 진단 이 청구가 이의가 있어서 어디 여기려고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자, 진단 이 하자 청구 이의가 있어서 뭘 했다는 거죠? 그 하자 진단 이 의뢰를 누구에게 서로 협의해서 어디에 의뢰했다는 거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자 진단을 의뢰했어요. 그럼 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결과를 냈죠. 결과를 냈어요. 그럼 이거는 결국 결과를 냈습니다. 그럼 결과가 나왔죠.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결과에 이 결과에 대해서 뭐가 또 발생했다는 거예요? 다툼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 하자 진단을 의뢰했던 기관에 이 건설기술연구원 결과에 대해서 뭐가 발생했다? 다툼이 발생해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감정을 할 수 있으니까 감정은 이 네 가지 사유 중에 이 진단 결과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그 진단 결과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감정을 다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때 다툼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의뢰하는데 이 다툼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럼 감정할 수 있는 기관 좀 전에 이 기관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이 기관 중에 누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 감정을 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기관이 냈던 결과에 다툼을 발생했는데 또 그 결과에 대한 감정을 누가 할 수 있다? 같은 동일 기관이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진단 결과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다면 그 진단 결과를 냈던 기관은 뭐는 안 되죠? 감정을 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없다? 기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만에 따른 단서는 약간은 뭐 좀 주관적인 의미가 포함돼 좀 지문을 바꿔놓은 것 같은데 결론은 그 개념이에요. 진단 결과를 했던 기관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감정을 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없다? 기관이 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 비용 들어갑니다. 어떻게 관련해서 여긴 추가적으로 그 관련 제출에 관한 것까지 하나 보시면 밑에 있나 보면 동그라미 3번 하자진단기관은 하자진단 의뢰로부터 2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출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달리 약정을 구한다는 것은 진단 결과 제출은 법으로 분명히 며칠 이내 제출하 20일 이내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달리 약정했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 사이에 기간이 좀 부족하니 우리 며칠로 하자. 30일로 한다면 그 기간이 며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30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 지금 동그라미 3번하고 자 4번으로 갑니다. 하자 감정 기관은 하자 감정 의뢰로부터 20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는데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일을 다 쓰고 기간이 부족해 되어 연장을 해달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그 기간을 20일을 쓰고 그 기간을 더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도 있다. 이건 하자 감정 관련 제출과 연장 관한 기한이고요. 3번은 하자 진단 관련 부분의 내용입니다. 박스 밑에 있는 동그라미 3번의 박스는 하자 진단과 하자 감정 관련된 비용 부담의 한계에 관한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뭐가 끝나는 거죠? 관련 기관은 세 가지죠. 그래서 세 가지는 내력구조 안전진단, 하자진단, 감정 관련해서 왜 하는지, 이유는, 기관은, 비용은 쪽에서 방금 봤던 대로 교재 현재 이 안전진단 파트에서 바로 어디로 234페이지로 다시 지금 이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보시라고 이걸 따로따로 물론 사유가 다르니까 전혀 별개의 사유로 단독에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특히 이제 그 중에 기관을 한번 골라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꼭 이 세 가지를 전혀 별개의 지문이긴 하지만 세 개를 좀 묶어서 세 가지 부분 한번 묶어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순서는 좀 바꾸어서 이거를 위치를 바꿔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다시 227페이지로 갑니다. 227페이지로 가볼까요? 지금 3번은 하자보수 보증 예치 및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 예치 및 사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또 접근하시면 되냐면, 자, 볼까요? 여기는 또 어떻게 가나? 자,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및 사용입니다. 라고 해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현재 3번에서 하자 보수 보증금인데 자, 요거는 말 그대로 하자 보수를 뭐예요? 하자 보수를 뭐 하더라? 보증하기 위한 하자 보수 보증금이에요. 그럼 이 돈은 언제 쓰려고요? 하자 보수하려고 이 돈을 보증했다. 뭐 따로 이제 법에 관한 어떤 용어상의 정의는 아닌데 그럼 이 돈은 결국 뭐예요? 이거는 돈이죠. 이 돈은 돈인데 언제 쓰려고 이 돈을 지금 설명할까요? 좀 전에 하자 보수 청구를 받는 것부터 며칠인가요? 청구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15일 이내에 뭐 하세요?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하라고 그랬어요. 또 양가로 단서에 따라 사업주체가 진단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하라고 그랬죠. 사업주는 최대 몇 년 동안? 최대 10년 기간 동안에 사업주 이 담보 책임을 진다고 그래. 책임을 진다. 책임을. 10년 동안에 담보 책임을 진다. 여기서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는 이 청구권자나 하자 보수 청구가 적법하다면 뭐 아까 봤던 2, 3, 5, 10년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공사 종표를 정해놨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체는 뭐 하세요? 책임을 지는데 이 기한 어느 기간에 청구로부터 얼마나 요 기한 이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사업주체는 예를 들어 청구로부터 15 또는 진단결과 통보 15일 이내 뭐 하세요?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한다. 근데 이 사업주 15일이나 하자 보수도 안 해줘요. 계획 통보도 없어요. 그럼 하자 보수도 안 하고 계획 통보도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청구권자들은 손 놓고 사업주 처분만 기다린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무슨 돈을 가지고 하세요?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직접 하거나 3자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쓰는 돈이 무슨 돈?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는 겁니다. 부분들이.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살펴보실 것들은 현재 쭉 기술이 된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자 보수 지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크게 두 가지는 정확히 정리하셔야 되는, 일단 여러분 쭉 한번 3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돈이에요. 돈은 결국 사업주체가 이 돈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 이 돈을 사용검사 맡기, 이걸 사전 예치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사용검사 말고 입주하고는 내라면 내지 않다 보니까 이 돈은 사업주체가 이 사용검사 받기 전에 예치합니다. 그래서 예치는 누가 합니까? 사업주체가. 일단 그럼 경로입니다. 그래서 요 보증금은 일단 요 경로 세 가지 경로는 일단 여기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하고 나머지 여러분 쭉 한번 정리하시면, 자, 일단 여기서 이제 그 경로, 이 돈은 분명히 누군가는 예치를 하고 거쳐서 넘어갈 건지, 누군가 이제 뭐 누군가 예치라고 내가 바로 정답은 바로 가죠. 사업주체 예치하는 거니까, 사업주체 예치할 돈이니까 사업주체가, 그럼 사업주체가 법에 따른 기준에 따른 금액 예치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는 이 돈을 중간을 거쳐서 넘깁니까? 아니면 바로 넘어가냐?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주체는 중간에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다면 1번을, 아니면 이 돈은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으로 넘어간다 했을 때 거치고 갑니까? 바로 갑니까? 주의할 것은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 누군가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 중간 단계로 넘어간 이자가 이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 단계는 사업주는 이걸 누구에게 대출합니까? 좀 전에 보증금을 사용검사 받고 입주하라면 사업 낼 일이 없죠. 왜? 사전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보증금 관련한 것은 관련 현금이나 보증서 관련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 제출을 누구에게? 여기를 사용검사권자입니다.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맡기 위해 제출되는 서류 중에 그 제출되는 서류랑 뭐 같이 이 보증금 관련 서류를 같이 누구에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이 되어야 사용검사권의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합니다. 결론은 누가? 사업주체가 누구? 사용검사권자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사용검사권자가 그 서류를 제출을 받고 사용검사를 맡죠. 그럼 사용검사를 맡고 공동주택에 최종 인계하는데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밑에 보면 여기는 최종 여기는 누구에게?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이 대의에게 이 사용검사권자가 입주대표회의에게 넘겨줍니다. 그 시점은 하나 보죠. 그러면 사용검사권자가 가지고 있던 뭐 현금이나 보증설정 관련 서류를 입주대표회의에게 명의 변경입니다. 이때는 이때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 명의를 예치했던 걸 이 사용검사권자가 가지고 있던 서류 명의 변경해서 넘겨줍니다. 누구에게 넘겨준다? 입주대표회의 명의 변경을 해서 입주대표에 넘겨주는데, 그러면 시점은 언제? 시점은 제출받은 서류를 사용자 가지고 있다가 입주대표회가 넘겨준다는 건 명의 변경하는데 언제 명의 변경합니까? 입주대표회의가 뭐 한 때? 구성된 때 그때 사용검사권자 명의였던 게 입주대표의 명의로 바꿔서 인계해 줍니다. 그래서 시점은 언제? 입주대표의 구성된 때. 구성되는 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입주대표가 구성이 되면 구성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구성 신고가 들어온 걸 보니 구성이 됐네. 지금 나는 명의 변경에 넘겨줘야겠다는데, 그래서 절차는 사업주체, 사용검사권자, 입주대표회의 언제 넘깁니까? 명의 변경 언제? 입주대표회의가 구성된 때. 그거 하나 살펴두시고요. 자, 이제 그 부분 하나 정리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 명의 변경 꼭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이 하자 보수 보증금에서 출제 빈도가 거의 한 7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 난이도는 거의 상중하에서 합니다. 한데 이 하자 보수 보증금 파트에 거의 한 70% 이상, 거의 한 80%라고 볼까요? 그만큼 빈도가 높은 게 하자 보수 보증금을 뭐 해야 돼? 반환합니다. 반환이라는 건 좀 전에 담보 책임 사업주체가 일정 시점 몇 년 동안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2년, 3년. 그리고 2년, 3년하고 5년하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여기 보면 세부적인 공사, 이와 같은 공사에 대해서는 2, 3, 5, 10년에 따라서 이 세부적인 공사 정보에 따라 담보 책임에 관한 걸 정해놨고요. 반환이란 건 이 해당되는 담보 책임 기간 동안에 하자 보수본을 썼다 안 썼다? 사용하지 않았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하자가 발생한 사업조체가 보수해줘 버렸으면 해당되는 담보 책임 기간 동안에 그 돈을 쓸 일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뭐예요? 예치했던 누구에게 사업조체가 그 돈을 뭐 해줘야 돼요? 돌려줍니다. 반환은 어떻게 하냐? 반환은 순차적입니다. 순차적 반환이에요. 순차적 반환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건 뭘 보고자 하냐면 담보 책임 기관별에 따라 사업주체 예치했던 금액을 예를 들어 100으로 봅니다. 100으로 봐요. 사업주 예치했던 금액을 100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따로 걸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사업주체가 관련 주어지는 조건이 있어. 이와 같은 조건이라면 이 기준에 따라 예치한다. 예치했던 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100이란 금액을 이 담보 책임이 아까 봤던 담보 책임 종료가 있었죠. 아까 좀 전에 잠깐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담보 책임의 종료. 담보 책임의 종료란 것은 아까 봤던 기산점이 분명 출발했던 이 출발점이 있으면 분명 2, 3, 5, 10이 끝나는 담보 책임 종료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면 해당 담보 책임 만료가 됐죠.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담보 책임 기간 동안 돌려주는데 순차적 반환 100이란 금액 중 얼마를 돌려줄 거냐? 그러면 여기서 순차적 반환 여기서 이 비율을 보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사용했다 안 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100 중에 2년이 지나면 얼마를 줄 거냐입니다. 자, 그걸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지금 228의 하단의 마지막 그 박스 마지막에 하자 보수 보증금의 반환이다 그래서 1번 입조대표인은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 보수 보증금을 다음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가 반환합니다. 그래서 1에 가에 가봤더니 몇 년이 1번은 다음 강목의 구분에 따라서 몇 년이 지나서 2년이 경과된 때는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00분의 15. 그래서 1번의 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4번에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날. 그래서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얼마가 지났다. 2년이 경과되면 100분의 얼마? 15를. 자, 2번. 3년이 경과된다면 얼마인가요? 100분의 40을. 그리고 3번에 5년이 경과되면 얼마입니까? 100분의 25를. 그리고 4번에 10년이 경과되면 얼마를 반환합니까? 20을 반환합니다. 그러면 이걸 합산, 100이란 금액 중에서 15부터 20까지 합하게 되면 합산 얼마가 되죠? 100이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관리 뭘 정해놨다? 반환 비율을 정해놨던 그 숫자를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20, 40, 15인가요? 여기는 15, 40, 25, 20, 40, 15, 40, 25, 20 잠깐만 볼게요. 지문은 15, 40, 25, 20 맞네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담보 책임 기간별로 뭘 정해놨습니까? 반환 비율을 정해놨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뭐예요? 담보 책임 기간별의 반환 비율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현재 지금 여러분 현재 그러면 연수를 물어보거나 또는 여기에 반환 비율을 물어보거나 쓸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난이도는 지금 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의 가장 빈도 거의 80% 이상은 이게 가장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연수를 물어보거나 그 다음에 이 비율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주관 쓰실 수 있게끔 여기는 정리한다는 그 부분들. 숫자는 연수든 비율을 쓸 수 있다면, 근데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일단은 이렇게 정리가 가장 시험 출제 문항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돌려주는 건 뭐 사용하지 않았던 전제. 근데 만약 뭐 했다? 사용 안 했다는 전제하에서 비율 나오는 건 사용해버렸으면 했으면 할 수도 있죠. 좀 전에 시벌이나 보수나 계획을 통과해 이 돈을 가지고 직접 3자에 대응한다고 그랬으니까 관련 마지막 지문에서 그 사용했다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밑에 반환 비율의 마지막 10년 밑에 가면 동그라미 2번에 하자 보수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을 하자 보수 보증금은 반환한다 반환하지 않습니까? 반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이면 2년이면 얼마를 돌립니까? 100분의 15를 돌려줘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요 담보책임 하자 보수 이행하다가 이 15라는 금액을 다 써버렸어요. 그럼 15를 다 쓰고 15라는 금액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때는 반환한다 반환하지 않습니까? 반환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2년인데 15란 금액 중에 예를 들어서 10을 쓰고 5가 남았다면 그때 남은 얼마를 돌려주면 되죠? 5를 돌려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3번, 2번보다는 일단은 다 써버렸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고 남은 게 있으면 돌려준다 개념만 정리하시고 중요한 건 그것보다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따라 연수하고 비율 숫자 쓰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항 1번 담보책임 결합을 했다는 반환 비율에 관한 수치 2번은 사용했다면 반환하지 않지만 비율을 계산한다는 것은 사용하고 남은 게 있으면 남은 만큼을 뭐하더라 반환한다는 의미로 접근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 하자보수 보증금 관련까지 이제 전체 정리 크게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뭐연 여기 이제 보면 예치에서 인계에 관한 절차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빈도가 높은 요 반환 비율에 관한 요 두 가지.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가시면 정리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 중에 한 두 가지 여러분이 혼동하실 수 있는 절차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빈도가 높은 반환 비율 관련 지문까지 정리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